내 삶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요즘만큼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때가 있었나 싶다. 이렇게 기분이 좋은 일을 남들에게 자랑하기는 민망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려본다. 나는 1940년대에 태어났다. 남쪽 지방에서 삼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인자한 부모님 밑에서 그저 철없는 막내딸로 자랐다. 언니, 오빠, 나 이렇게 세 명이다. 나는 늦둥이로 태어나 언니와 무려 12살 차이가 났다. 언니는 나에겐 거의 엄마나 진배 없었다. 언니, 오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우리 집 형편이 어렵진 않았는데 그 시대에는 남자만 고등교육을 시켰다. 그래서 내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이다. 나는 초등학교 다니는 내내 공부를 잘했고 나름 영특하다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오빠의 대학 동기 중에 결혼 안 한 남동생이 있었다. 그 남동생이 지금 내 남편이다. 우리는 부산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작은 집이지만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살림을 시작했다. 남편은 집 근처 공장에 다니며 성실하게 일했다. 남편은 위로 형이 한 분 계신다. 남편은 성품이 무척 온화하고 순진한 사람이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시대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새로 태어난 아들에게는 더 끔찍했다. 명절이 되어 아들을 데리고 시어머니께 찾아갔다. 시어머니는 참 악착 같은 분이었다. 젊은 시절 형제를 남겨두고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여자 힘으로 농사일과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매일매일 받아왔다. 하루는 아이를 낳고 빨래를 하는데 비누를 숨겨서 어머님, 비누 좀 주세요. 라고 하면 못마땅한 표정으로 비누를 주시곤 했다. 그렇게 인색했지만 아들 교육은 참 잘 시켰다. 아주버님은 공무원으로 은퇴했다. 나의 시아버지는 남편이 초등학생일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아들 셋을 혼자 키우다 보니 강하고 억척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시어머니 앞으로 된 땅이 꽤 많이 있는데 직접 내려와서 농사 짓지 않으면 나라의 땅을 뺏길 거라는 이유로 남편에게 내려와서 농사 지을 것을 권유했다. 남편은 얼마 동안 생각해 본다고 하더니 큰 결정을 내렸다. 삼형제 중에 농사 지을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대도시에서 공장을 다니고 있던 남편은 고향으로 내려가야겠다고 설득했다. 나도 시골에서 자랐지만 농사일은 잘 알지 못한다. 시어머니는 소작을 주던 농사일을 남편이 하기 시작했다. 직장에서도 소처럼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농사일을 시작하더니 신이 나서 일을 더 벌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공장에서도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집에 와서는 더 악착같이 일했다. 그렇게 우리는 삼남매를 낳아 땅도 많이 사고 이 지역에서 유지 소리를 듣게 되었다. 남편은 물려받은 땅이 많았다. 이곳으로 내려오자마자 한 일은 벼농사, 수박, 토마토 하우스였다. 밭에서는 고구마, 감자, 고추를 심었다. 그리고 10년 전부터 하우스를 연결해서 연동으로 지었다. 우리 하우스는 이 동에서 가장 크고 수입이 많다. 파프리카를 재배하는데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우리 하우스가 높다 보니 바로 옆 하우스 주인에게 매년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웃끼리 이런 거 안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내년 넘치도록 질 좋은 파프리카를 몇 박스씩 주고 있다. 우리 부부는 정말 부지런히 일해서 큰 돈을 벌었고 동네에서 가장 크고 좋은 집을 짓게 되었다. 이웃 주민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샘하기도 했다. 우리만큼 시설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곳에서는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나는 그동안 아이들을 돌보기에도 턱없이 시간이 부족했지만 남편이 일을 너무 많이 벌리는 바람에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되었다. 특히 둘째인 딸은 하교하고 집에 와서 아궁이에 밥을 하기 시작했다. 남편과 일을 마치고 허기진 배를
웅크리고 집에 올 때 멀리서 우리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집 안에 들어오면 밥 냄새가 나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는지 모른다. 우리는 성실한 소처럼 일해서 세 남매를 교육시켰다. 큰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부터 하숙을 시켰다. 어린아이들을 떼놓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집에서 중학교까지 통학하기에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하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했다. 덕분에 큰아들은 외국계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 딸은 이 지역 신동이었다. 대학 때 교환학생으로 외국으로 유학 가서 만난 남자와 결혼했다. 나는 사위 자랑을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다. 사위의 부모는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 명의로 산도 있고 주택 건물이 있다. 임대업도 크게 하고 있다. 하나뿐인 사위는 딸과 어학원을 하고 있는데 성격이 정말 명랑하다. 성격만 좋은가? 바쁜 와중에 우리 집 일을 너무 잘 도와준다. 장인어른을 위해 마당에 전기선을 연결해주고 농사일이 바쁠 때 아들들이 내려오지 못할 때면 사위가 한 걸음에 달려와 손을 보탠다. 모짜리 모종 심기, 트랙터에 면세유도 넣어온다. 그뿐인가? 집에 고장난 것들을 유심히 보고 있다가 다음에 우리 집에 올 때 재료를 사와서 다 고쳐주고 간다. 사위가 왔다 가면 우리 집은 새 집처럼 빛이 난다. 한 번은 옥상 창고를 청소해주고 발목을 접질렀다. 너무 미안한 마음에 스팀 타올을 만들어 찜질해주기도 했다.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챙겨주고 싶었다. 우리 둘의 관계가 시작된 계기를 고백해보겠다. 그날은 남편은 동네 할아버지 팔순 여행에 따라가고 나 혼자 집에 있을 때였다. 마침 그날은 내 생일이기도 했다. 띠리링 누구지? 농한기라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장모님 오늘 학부모님이 소고기 선물 세트를 선물 받았어요. 지금 가져갈 테니 같이 먹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라며 전화를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서둘러 일어나 머리를 만졌다. 그리고 상추를 씻었다. 마당에서 바비큐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사위와 직화구이를 해먹을 생각에 신이 났다. 나는 이상하게도 돼지고기, 오리고기는 못 먹는다. 그런데 소고기는 소화가 잘 된다. 소고기를 마음껏 먹고 싶지만 비용이 비싸니 자주 사 먹지 못하고 있다. 돈은 많지만 워낙 절약하는 게 몸에 배서 그런 것 같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내 자랑 같지만 나는 음식을 정말 잘한다. 아들, 딸, 며느리 사위할 것 없이 내가 만든 음식은 그 자리에서 동의난다. 그뿐인가 조금이라도 싸달라고 한다. 시골 할머니가 주는 음식 버리는 며느리도 있다는데 우리 집 며느리들은 그렇지 않다. 맛있다고 다 먹고 나한테 만드는 법을 배워서 간다. 사랑스러운 사위가 온다 하니 냉장고를 뒤져 먹을 것들을 좀 내놨다. 사위는 꾸벅 인사를 하더니 언제나 그렇듯 우리 예쁜 장모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며 안아줬다. 사위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잠시 차에 갔다 온다고 했다. 잠시 뒤 꽃다발을 내게 안겨줬다. 장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얘가 제일 좋아하는 장미꽃이었다. 아침에 아들들에게 전화를 받긴 했지만 선물을 보내주지는 않았는데 사위는 내 생일을 챙겨주려고 직접 온 것이었다. 사위는 육회거리를 먼저 내놨다. 부엌에서 배를 자르고 참기름을 부어 육회를 먼저 먹었다. 장인어른은 어디 가셨냐고 물었고 동네 마을회관 회원 중 한 분이 팔순이라고 해서 2박 3일로 여행 가셨다고 내일 들어오실 거라고 했다. 사위와 소고기를 구워 먹으며 종알종알 수다를 떨었다. 사위는 요즘 학원이 잘 된다면서 신나게 수다를 떨었다. 시골 늙은 할머니가 뭐가 좋다고 장모님, 장모님 하며 나를 챙기는지
우리 파프리카 하우스 일꾼들 먹을 간식거리도 사오고 동네 어르신께도 공손하게 인사를 잘하는 사위다. 우리 아들들은 서울에 살기 때문에 잘 못 보는데 내 곁에 살면서 아들보다 더 많이 보는 하나뿐인 사위가 예뻐 죽겠다. 사위에게 고생이 많다며 내가 담근 포도주를 따라줬다. 사위는 운전해야 한다며 거절했지만 장모가 주는 술이니 한 잔만 마시라고 권했다. 사위는 기분 좋게 마시기 시작하더니 포도주 한 병을 다 비웠다. 그리고 뭔가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민망하지만 고민이 있는데 솔직하게 털어놓겠다고 했다.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학원 운영과 애들 문제로 아내가 너무 예민해져 있다고 했다. 이런 말 하기 너무 부끄럽지만 방은 같이 쓰는데 남처럼 산 지 몇 년 되었다는 것이다. 아내의 손을 잡아도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고 버럭 화를 낸다고 했다. 그렇게 산 지 너무 오래돼서 요즘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이었다. 이 계집애가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을 싸고 있나 보다. 돈 잘 벌지, 건강하지, 성실하지, 친정에 잘하지, 성격 좋지. 어딜 지나가도 니남 소리 듣는 남편을 외면하다니 사위에게 괜히 미안해졌다. 사위는 한 잔만 마신다던 포도주를 홀짝홀짝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긴 아직 젊은데 너무 외롭다고 했다. 사위는 평생 여자라고는 내 딸 하나뿐이고 다른 여자는 사귀어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런 사위가 무척 안쓰러워 보여 잠시 자고 술 깨고 가라고 이부자리를 펴줬다. 사위는 술에 취해 뭐라고 웅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다. 1시간이나 지났을까. 물을 찾는 사위의 목소리에 나는 시원한 생수를 갖다 줬다. 사위는 시원하게 들이켜더니 장모님, 오늘 그냥 여기서 자고 가야겠어요. 와이프한테는 전화하면 되니까요 라고 했다. 나는 알았네. 우리 사위 오늘 스트레스 다 풀고 가 하고 사위 옆에 앉았다. 사위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장모님, 불편하게 앉아 계시지 말고 그냥 편하게 제 옆에 누우세요라고 했다. 나는 사위 옆에 누워 딸이 어렸을 적에 어땠는지 하나하나 얘기해 주기 시작했다. 사위는 내 눈을 똑바로 보더니 장모님, 그 딸은 지금 그냥 엄마 역할만 하고 있어요. 부인 역할은 안 한다니까요 하며 애잔한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통했고 곧바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평생 농사일에 빠져 소처럼 일만 하는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밥 먹고 씻지도 않는 건 기본이고 침대에 머리만 닿으면 누워 자는 게 일상인 사람인지라 나도 말은 안 했지만 무늬만 부부로 살아온 지 오래됐다. 사실 남편이 있지만 아내로서 사랑을 받고 산 지 오래되다 보니 포기하고 살고 있다. 하지만 70대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사위는 역시 젊었다. 우리는 어색했지만 금세 유쾌한 분위기로 전환했다. 나는 오늘 너무 고마웠다고. 우리 집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놀러 오라고 했다. 사위는 장모님처럼 날씬한 할머니는 없을 거라며 나를 안아줬다. 그 후로 사위는 종종 전화를 해서 장인어른이 어디 안 가시는지, 뭐 하시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다. 남편이 바쁜 날은 우리 집에 들어와 바람 쐬러 나가자며 드라이브 하기도 했다. 사위는 나를 정말 잘 챙겨준다. 젊은 여자만큼은 안 돼도 나도 여자라는 것을 느끼게 해 준 사위에게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매일 피부 관리를 하고 있다. 사위는 학원에서 대학 합격률이 높아 수강생이 늘었다며 최근에 거실에 대형 벽걸이 TV를 설치해 주기도 했다. 이렇게 예쁜 사위가 어디 있을까? 힘이 닿는 한 사위에게 예쁜 여자가 되고 싶다.